안녕하세요. 박세영입니다. 이번 주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역사에 남을 기현상들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헤지 펀드들을 압사시킨 미국의 개인 투자자인 로빈 후드들. 두 번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성적표를 공개했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워낙에 높아져서 오히려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세 번째, 전 종목의 하한가를 기록했던 베트남 증시입니다. 이번 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긴 했었는데 마지막 날인 금요일장 주요 아시아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선물지수가 1% 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선물지수 1.3% 하락, 그리고 S&P 500 선물지수가 1.2%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장중 저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니케이 225 지수가 마이너스 1.8,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동성을 계속해서 축소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시장도 다시금 3천선을 하회하면서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이번 조정을 대세 조정의 시작점인지 과열을 시켜가는 구간인지 판단이 중요하겠죠. 자, 증시 변동성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죠. 이번 주에 실물 지표들이 나왔고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굳건하게 해줬습니다. 이유는 실물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컨센서스보다 4분기 이익이 20% 넘게 나왔습니다. 호실적 속에 주가의 조정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남아있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들인데 사실 미국 FOMC 결과는 시장에 중립적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이 이런 유동성 확대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줄지 시장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지금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 모두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3천선을 하회했습니다. 코스피가 2,991.37선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929선을 기록하면서 낙폭이 커지자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됐습니다. 자, 오늘 빅머니에서는 시장 급락 원인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김덕호 FA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낙폭이 큰 것에 대해서요? 일단은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 원인은 아무래도 국내 자체에서의 어떤 증시 조정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가장 먼저 조정이 먼저 일어났던 구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조정이 먼저 일어났던 국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이었겠죠. 실제로 이제 이번 주 초부터 해서 중국의 15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서 단기 유동성 자금에 대한 어떤 축소 부분들, 즉 유동 자산을 굉장히 축소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절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사실 CSI 300 지수만 본다 하더라도 지난 팬데믹,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팬데믹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난 2월 3일자부터의 움직임들이 될 것이고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기점을 본다면은 3월 23일 이때부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SI 300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찍었던 3월 19일 이때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3,500포인트 지수에 있던 CSI 300 지수가 이번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5,600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2,000포인트가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코로나, 즉 이제 신규 유입이 되고 있는 어떤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는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지금 긴급 사태를 선포를 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코로나 사태를 극복을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또 경기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풀었던 양적 완화를 했던 부분들을 빠르게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금리를 조절을 하게 됨으로써 물가 안정화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CSI 300 지수라든가 이런 어떤 중국에 있는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전했다라고 말씀을 과감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이제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의 어떤 영향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지난 목요일이죠. 이제
페드에서 마찬가지로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의견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뭔가 좀 더 좋은 것이 나오길 바랬건만이라고 했던 투자자 심리들을 좀 위축시킨 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현행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채권 매입, 회사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채권 매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속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보다 탄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그간 어떻게 보면은 해외 투자를 했던 특히 또 서학개미 분들에게 또 굉장한 실망감을 안길 수 있었던 어떤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파웰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 사이에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그간 한두 달 이상 그리고 분기, 반기 그리고 지난 한 해간의 그 움직임들을 보면서 연간치를 추종해서 내리는 결정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결정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까지 왔던 다우지수라든가 아니면은 나스닥 지수, S&P 지수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나스닥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주가들의 조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언택트 수혜와 그리고 IT 기업들에 대한 호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술주들까지도 동반 강세가 나오고 최근에는 바이든 정권에 의한 어떤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또 다소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주가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최저점이 6,631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장에서도 심지어 13,000포인트, 제일 고점이 13,700포인트였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이미 2배수가 넘었던 이 지수 자체가 2배수가 넘었다는 것. 이 단 1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주가의 조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측에서는 현행 상태에서의 조정을 좀 더 먼저 하지는 않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S&P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일단은 S&P 500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주가 회복이 사실은 조금 더뎠습니다. 즉 이제 그만큼 상위 종목인 반면에 미국 경기 자체 실물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지수의 상승 폭을 조금 낮게 잡은 것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지금 미국 증시 내에서도 어떤 하락 부분이 나타날 때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수를 나타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스닥보다 훨씬 더 탄력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팬데믹 이전 2월 20일자 이 고점 부분이 이제 1,900포인트였고요. 팬데믹 사태 1,200포인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차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반도체 지수. 지수. 근데 보시면 네. 최저점이 1,200포인트. 근데 최고점이 3,100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5배가 지금 상승을 했다는 걸 볼 때는 지금 이미 IT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익 부분들이 먼저 반영이 된 것은 이미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를 빠르게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공매도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슈와 그리고 시장의 장세가 같이 몰리게 되면서 더 부각이 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또 공매도가 이제 3월에 부활을 하냐 마느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공매도의 순 역할과 그리고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역할 이 두 가지를 보고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게임스탑 즉 미국에 있는 게임 제품들 우리가 위라든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닌텐도라든가 이런 제품을 파는 회사는 매출은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위한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 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개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절 조치를 한 것은 실적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국내장으로 왔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개인들은 오히려 시간을 더 좁혀서 3월 15일 이전에 어떻게든 손실폭을 만회하겠다는 의지로 공격을 강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미 작년부터 충분히 수익을 얻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승자의 여유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매도를 하고 많이 올랐던 섹터를 중심해서 매도를 폭을 높여나가고 오히려 저평가 섹터로서의 어떤 순환을 준비하는 어떤 장의 조정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세 조정의 시작점인지 과열을 시키는 구간인지
여기 큰 그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은 조정 구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이라는 것은 추세가 아니라 그렇죠. 조정이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말 그대로 예. 지수 자체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을 할 때 어떤 섹터가 먼저 더 올라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이론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빠르게 회복이 됐었고 오히려 전년에 가지 못했던 업종이라고 하면은 뭐 금융 업종이라든가 그렇죠. 정유화학, 에너지 업종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늘 2019년도 말부터 줄기차게 외쳐왔던 5G 섹터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업체들보다 좀 더 먼저 갔던 섹터들은 매도를 과감하게 실행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섹터 분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몸값이 커질 대로 커졌던 IT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수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T가 빠져버리니까 시장 조정이 굉장히 떨어지죠. 크게 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250일봉 기준으로 지금 각 섹터별 상승률을 제가 지금 잠깐 창에 올려놓았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거의 대다수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온실가스, 풍력에너지, 유전자 치료, 스마트카, 즉 우리가 먹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상위 섹터들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그러니까 팬데믹이 코로나 사태가의 심각성이 경각심을 느끼기 전부터와 비교를 했을 때도 이미 섹터는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만큼 덜 올라왔거나 혹은 더 빠졌던 섹터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면세점, 카지노, 리츠, 뭐 아니면은 뭐 국내 상장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은행주들, 즉 금융주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콘택트주들이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순환매가 조금 더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체 큰 그림을 보실 때는 지금은 높았던 섹터,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높았던 섹터와 그리고 코로나가 팬데믹이 선언했던 3월 23일 기준으로 높았던 섹터, 그리고 지난 상승 장세로서의 추진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11월 초 그리고 10월 말 이때부터의 섹터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만약 방송에서 좋다라는 것을 그냥 따라가면서 사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다 보니까 빅글 영글 이제 더 이상 잘 적용하지 않는 구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행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다 보면 그야말로 물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별로 제일 잘 나가는 sek터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업종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구간별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예. 2020년도 11월부터 해서 이제 증시의 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던, 즉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기 시작하면서 공격적으로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이 시즌부터 네. 시간을 한번 차트를 지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난 3월 23일 때는 이미 코스피 자체가 굉장히 바닥을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섹터별 이제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11월 2일부터 해서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고 가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난해를 얘기해 그렇죠. 주신 거죠? 2020년도 네. 11월부터 11월. 지금 딱 3개월입니다. 예.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분기 단위가 3개월 단위라고 봤을 때 딱 3개월 전과 3개월 후를 봤을 때 어디가 먼저 더 많이 가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7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달 만에 섹터가 지금 76% 올랐다는 거는 시장 굉장히 대비 2배 정도. 그렇죠. 그러네요. 예. 단일 종목 같은 게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무려 125%가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면 더 그렇죠. 높겠죠. 예. 여기에 또 이제 IT 대표주 그리고 예. 스마트카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LG전자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죠. 전기차를 만드는 거, 애플카의 또 자율주행 이런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스마트카들이 훨씬 더 강해졌었고 여기에 경기 민감주에 영향을 또 미쳤던 어떤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운임료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실적의 그간의 저평가들이 빠르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자동차 대표주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종목이지만은 이것이 더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사실 이제 성장 전환으로 이렇게 전환을 예. 하셔야 되는데 예. 여전히 밸류에이션 자체만 쫓아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면은 네. 이런 조정에서는 쉽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편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쫓아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실적보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높아서 부담을 느낄 것 같은 종목을 따라 살 경우에는
네, 물린다라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중점은 코로나 이전의 재표를 보셔야 됩니다. 네. 즉 코로나 사태 때 수혜를 입었던 섹터들은 빠질 것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정유주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업체고 특히 네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기존의 내연기관 차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제조업 설비 자체가 굉장히 증설난이 크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공장을 억지로 돌리게 되면은 확진자가 또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업황의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경기 긴축도 들어가게 되면서 인력 고용의 해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업종들이 지금 빠르게 회복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단기간에서의 상승 부분인데 여기에 과거 코로나 사태 이전의 실적이 오히려 더 탄탄했던 종목이고 코로나 사태까지 탄탄했다는 종목이면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전 종목을 가지고 가셔야죠. 하지만 코로나 때만 수혜를 반짝 입었다 이 부분을 빼고 코로나 전에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 안 좋았습니다. 근데 다시 평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회사 자체가 실제로 코로나 이전 사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를 하셔야죠. 축소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업종은? 우선은 이제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악화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모멘텀 자체를 한 번 더 유의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다고요?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지 오히려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 겁니다. 다만 지난 한 1주, 2주간의 상승폭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좋았고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나 전망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호실적과 함께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우선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완화가 되려면은 일단은 시장이 종목 자체 부담의 완화와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의 완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즉 오늘장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조정되면서 이에 대한 어떤 가치. 가격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실적 부분은 더 견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반도체 주기는 하지만 특히 오늘 또 이슈가 굉장히 좋았었죠. 실적 예. 발표가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좋았었다라는 점. 예. 즉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견고하기 때문에 빠지다가 덜 빠지게 되는 그렇죠. 거고 오히려 올림폭들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세워진 전략들을 추정해서 보신다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어떤 반도체 업종들의 기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슈만 가지고 보는 종목들 중 특히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그린 뉴딜 사업들이 가장 큰데요. 가령 이제 풍력 발전 같은 쪽을 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풍력 발전 관련주요. 우리가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 쪽을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풍력 발전 쪽이 조금 더 먼저 올라간 격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태양광들은 조금 적게 올라간 섹터지 않았을까라는 네. 말씀드렸는데 풍력 발전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또 CS 윈드, 즉 이제 풍력 발전소를 직접 이제 건설을 해서 만들어서 운용까지 하는 이런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까지의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유니슨 같은 종목은 오히려 조금 더 실적이 과거의 실적들도 그닥 좋지 않았었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오히려 그린 뉴딜 사업을 가속하면서 풍력 발전소 짓겠다 하는데도 매출이 그닥 좋지 않았었고 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 조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네. 단순히 싼데 이슈만 가지고 접근하는 종목들은 타격을 입기가 더 커지는 장세가 지금의 장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실적 4분기 실적도 좋았고 또 기대치도 높아진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혹시 기아차 지금 스탁보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기아차가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기아차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왜 사실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에 진입을 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12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940선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에 진입을 하면서 3시 이후에 3,000선을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코스피가 낙폭을 키우면서 2,94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시가 쪽의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 보겠습니다. 스탁보드 확인해 주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낙폭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3%,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아차인데요. 저희 지금 스탁보드가 좀 시차가 느려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기아차가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6%, LG전자 오늘 실적이 나왔고 호실적이 나왔다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했습니다만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SK, 포스코 모두 마이너스 4%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 LG가 마이너스 12%. 시가총액 3위 종목군들이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꽤 눈에 띄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마이너스 10%, 한온시스템이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좀 과도하지 않습니까? 기아차가 하한가라뇨? 사실 이제 기아차 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한가까지 이렇게 내려오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오히려 이제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최근의 상승폭에 대해서의 부담감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투자자분들에게는 또 공포 장세로 또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격이 큰 상황이지만은 네. 기아차 자체의 어떤 PBR 지수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실적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는 오히려 그만큼 저렴하다는 것도 반증이 되는 겁니다. 네. 즉 이런 시점에서 현금 여력이 정말 충분하다면 많은 분들이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지금 지난 팬데믹 때의 주가 조정과 그리고 지금의 주가 조정에 대해서 공포심이 더 커지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이제는 누구나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국내 자금이 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이탈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예리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 하지만 이미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다 선점을 해놓은 상태인데 선뜻 나가기는 어려운 상태. 이런 발이 묶인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세 정말 가감한 어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섣부르게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수익이 난 종목들은 또 승자의 요인으로서 또 안정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더 분할 매도가 더 필요한 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할 때 팔 수 있을까요? 사실 매매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가치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팔 때는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이지 이후가 아니다. 바로 오늘 같은 날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제 무리한 어떤 매도를 하시면서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정이지 정말 하락과 그리고 어떤 충격장으로 가기보다는 네. 지금은 섹터와 국가별 순환에 있어서의 좀 더 외국인들이 어떤 포트에 맞춰서 진입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 섹터가 바뀌는 건지. 즉 국가 대 오케이. 국가의 순환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면서 즉 해외 증시와 함께 연동을 하시면서 보시는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입니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을 더 특히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이 상위 종목 위주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특징 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BGF 리테일입니다. 오늘 이 같은 장세에도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BGF 리테일은 CU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죠. 앞으로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오전 장에 셌습니다. 9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지금 종가는요, 1.8%가량 상승한 16만 8천 원에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제주은행입니다. 네이버가 제주은행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이 종목이 계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지만 그래도 변동성에는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막판에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고 종가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요,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사유가 발생하면서 오늘 급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도 급락세 여전히 만회하지 못하고 22%가량 밀리고 있는데요. 3월은 상장 폐지의 계절이라고 불린 만큼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있고요.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19,450원에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인 이슈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3시 26분 3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 진입한 우리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때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다시 낙폭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장중에 1% 내외의 하락세로 상대적으로 견조했었는데 동시효과 상황에 진입하면서 마이너스 3.7%,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2%의 내림세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낙폭이 큽니다. 대체로 4에서 5%, 많게는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 방금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8%인데요.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타난 이유 두 분의 전문가에게 묻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앞서 저희가 물론 동시효과 상황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메커니즘 뭐 간단하죠. 뭐 일단은 시장가로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문을 한번 내보니까 그 결국에 이제 주문 체결량이 많은 쪽으로 가격이 동시효과가 나오다 매도 주문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거는 거잖아요. 매도 주문을 한 번에 걸었다가 네. 뭐 취소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수요자들은 아닌 거잖아요. 네, 진짜 실수는 매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는 그러니까 아닌 것 그 같고요. 시쳇말로 장난치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예. 있는데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아마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금감원에서 바로 그 경고 나오죠. 예.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기관 뭐 투자자들? 기관들이나 뭐 외국인들이 뭐 하는 걸로 예상을 하는데 네. 뭐 사실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3,000포인트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진 거에 대한 그런 공포심을 좀 조장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 심리를 도대체 왜 조장하는 겁니까? 지금 앞서 저랑 얘기하셨던 얘기는 해주세요. 주식을 네. 개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예. 보면 예. 뭐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식 보유를 생각보다 많이 비중을 못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정이 좀 깊게 나오는 게 오히려 그쪽에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싸게 사려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싸게 사려고 시장을 흔드는 겁니까?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지금 갈 단기적으로는 뭐 가능성이 예, 높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시는데 사장님 오늘의 하락이 뭐 정말 추세 조정, 추세 하락이다라고 보시진 않나 봐요. 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진 않으시고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코스닥 시장도 짧게 오늘 시장 리뷰를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코스피 시장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항상 개인들의 비중이 좀 더 높고 이렇게 이제 뭔가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때는 일단 코스닥을 먼저 던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는 어떤 매도들이 더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결국 뭐 오늘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저는 뭐 물론 이게 좀 되게 아픈 하락이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이제 장 끝났다 뭐 이렇게 보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 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감사합니다. 못 파셨으면은 이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이미 선 팔 낫다. 수가 없죠. 네, 이 동시효과 얘기로- 상황 네. 마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주식시장은 역사에 남을 만한 기현상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1월 29일 금요일 오늘 주식시장 마감했습니다. 지수 보고 오시죠. 동시효과 상황이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지수가 3,000선을 장중한테 회복했었는데 거의 3,000선 근접해서 마쳤네요. 2,986.96. 82포인트 하락세입니다. 장중한테 100포인트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죠. 확실히 단중 변동성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는데요. 3% 넘게 하락한 928.71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오늘도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자,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마감 상황을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적극적으로 샀습니다. 1조 넘게 매수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우위로 대응한 가운데 기관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특히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이걸 보면서 제 주위의 분들이 기관 투자자들 더 팔 게 남아있나 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는 많이 종가가 다르군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호실적을 내놔서 장중에 상당히 견조했었는데요. 역시 오늘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저점에서 마치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모두 3% 넘게 떨어졌고 기아차가 동시효과 한때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마이너스 6%로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4%, SK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플러스 1%고요. LG전자가 오늘 3시 이후에 실적이 3시였나요? 2시였나요? 오후에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고 시장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마이너스 6%의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자, 오늘 고려아연이 플러스, KT가 플러스, 그리고 SK케미칼이 플러스, 일진머티리얼스 플러스가 눈에 띄는 가운데 거래소 상한가 종목 2종목, 상승 종목 64종목에 불과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무려 830종목입니다. 코스닥은 상한가 종목 하나, 상승 종목 123종목, 하락 종목이 10배가 더 많네요. 1246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이야기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계속 힘을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 뭐 이제 항상 이렇게 좀 하락 조정이 세게 나올 때는 코스닥의 영향이 좀 더 받는 것이 사실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뭔가 변동성이 좀 높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오늘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사실 이제는 뭐 비관의 시각보다는 사실 지금 뭐 과거의 강세장의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 중간에 이런 강한 조정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강세장에서도. 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건 오르는 것만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빠지는 건 망각을 하시는데 예. 보통 이제 이게 60일선의 어떤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작년 11월 이후에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타나면서 결국 21선도 안 깨지는 강세가 나타났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강세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정이 한 번은 예견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건 없다는 얘기죠. 물론 단기적으로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지만은 일단 뭐 지금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뭐 지수상의 하락은 거의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예. 크게 더 빠질 자리는 많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짧게 빠지는 것이 강하게 네. 저는 시장의 입장에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조금 줄줄줄줄 흐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하게 빠지고 나서 다시 바닥을 잡고 여기서 이제 좀 그 기간 조정의 형태로 들어가는 흐름이 좀 더 시장의 흐름의 모양에서는 낫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 변동성이에요.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졌잖아요. 앞으로도 좀 이럴까요? 사실 저는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강한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사려는 매수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또 시장 불안하다 하고 또 던지는 매도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수급을 보면서 조금 뭐 이거는 희망을 드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그 투신의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데 어제는 코스피 시장에서 투신이 거의 한 달 만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65억밖에 안 팔았어요. 뭐 그러니까 관망이죠. 건망이 아니고 네. 나올 만한 물량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투신 쪽에서는. 그러니까 더 팔 게 없군요. 기관의 매도에서 뭐 금융투자라든가 연기금의 매도는 이거는 선물하고 연계가 돼 있는 매도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데일리 기계적인 거죠. 다 기계적인 부분이에요. 예. 근데 투신의 매도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투신 매도가 계속 이어진 부분들은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환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펀드를 다 그렇죠. 빼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기관들이 좀 이제 살 수 있는 룸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기관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투신이라든가 오늘 은행이라든가 보험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특이하게 네. 은행은 코스피에서 순매수, 보험은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기관들도 이제 살 때가 한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은 좀 빠져 있고 기관들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겼다는 부분은 다음 주 시장을 볼 때 조금은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전에 월요일 날 나왔을 때 그때 아마 고점이었는데 3,210포인트까지 그때 갔던 것 하다 같아요. 고점이었죠. 저한테 더 갈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좀 망설였던 것 같은데 예. 제 뷰는 어차피 3,000에서 3,200포인트 사이를 좀 당분간 왔다 갔다 하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맞습니다. 이번 주에 예. 좀 강하게 빠졌는데 예. 결국에 이제 3,000포인트를 지지 못한 거는 사실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어차피 하락이 또 하락을 더 부르고 그리고 오늘 개인들이 순 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인들 간의 순매도와 매수가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팽팽하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과하게 나오고 3,000포인트가 빠지면서 그리고 또 오히려 또 그거를 기회로 생각해서 또 새로 사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순매수가 많이 잡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개인의 공방보다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원인들이 지금 기사에 뜨고 있는데 실적이요. 예, 뭐 실적 발표가 끝나서 뭐 호재가 끝나서 아니면 뭐 헤지펀드 이슈가 있어서 뭐 중국의 유동성 네. 축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사실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고 그리고 단순하게. 예, 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봉 차트를 좀 띄워놓고 있는데 보시면 네. 11월부터 10주간 쉬지 않고 올랐고 특히 1월 달에 그 첫 주의 장대 양봉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승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격 조정을 하면서 좀 내려와주는 그런 모습, 건전한 조정이었다. 빨리 올랐기 때문에 빨리 조정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펀더멘탈이나 뭐 해외 변수라든지 외부 변수를 쭉 지켜봤을 때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PBR 밴드에서 뭐 코스피가 뭐 PER로 따졌을 때 14.5배라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리레이팅이 될 거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널드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한데 시장 전망에 대해서요? 네,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리레이팅 될 수 있다,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올라갈 수 있다, 예. 뭐라고 보는 쪽이 있고요. 한 단계 레벨이 업될 그렇죠. 것이다. 예. 실적이라는 거 예상치는 어차피 가이던스는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네. 근데 지금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계속 지금 다툼이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월요일 날 뭐 조심스럽게 뭐 3,000포인트 안으로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흥분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당분간 대형주들은 조금 옆으로 좀 쉬는 그런 시장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 대형주 중에서도 그나마 좀 밸류에이션 대비 뭐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한 종목들 위주로의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종목 장세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오늘 이렇게 이번 주 하락이 뭐 크다고 하지만 한 5에서 6% 정도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고점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1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감안하시고 10% 접근하시는 게 조정이라는 게 시장이요? 아니면 종목별로요? 뭐 고점 대비 이제 시장이 10% 조정은 언제든지 고점 나올 대비. 수 있다라는 네. 거는 뭐 당연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6월 달에 급등을 하고 나서 한참 쉬었다가 다시 8월 달에 급등을 했고요. 네. 8월에 다시 급등을 하고 나서 또 한참 쉬었죠. 박스권이었어요. 예, 박스권 사실 그래서 오래 다 쉬다가 잊었지만 8월에서 10월까지는 강세장 속 차트를 박스였어요. 보시면 근데 11월부터 올라온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당연히 쉬는 기간도 더 길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3월까지도 이렇게 횡보하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제 예상이 틀려서 오히려 더 빠르게 틀렸으면 회복을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뭐 보수적으로 지금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 이렇게 예,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두 분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놓여요. 근데 장중 변동성은 지금 좀 확대가 돼서 사실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언제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기업이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금방 기업이 좋아질 것 같고 예. 그래서 주가는 빨리 반영을 합니다, 사실은. 예,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미리 기업은 반영하니까. 그 뉴스를 내고 그 일을 성사시켜서 돈을 버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숫자로 나오기까지 예, 시간이 그러면 걸리죠. 실적이 나오는 걸 확인을 다시 할 때까지는 또 쉬어가야 되는 게 뭐 주식의 원리라고 보면 예. 항상 과상승이 나오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예. 실적이 다시 제대로 나온다라는 게 보여지면 예. 그게 이제 뭐 눈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기 시작할 때 다시 올라가는 리레이팅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하이닉스나 뭐 현대차나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단순히 기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 쉬는 타이밍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나 싶고요.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 펀더멘탈도 좀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과열을 시키는 구간이다. 네, 근데 시키는 변동성은 당분간 좀 클 수 있는데 있어요. 예. 변동성이 차츰 줄어들면서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더 뭐 사실은 이성적으로 펀더멘탈을 판단을 하고 밸류에이션을 보고 하면서 오르락내리락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같이 떨어질 때는 뭐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자, 과열을 시켜가는 구간이다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이 일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있을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을 일단 너무 적극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보는 걸 좋을까? 아니면은 매수를 하면서 쌀 때 종목을 담아갈까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분들의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 뭐 저는 그런 예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장하고의 지금 어떤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네이버나 카카오는 8월까지 강하게 오르다가 8월부터 한 3개월을 쉬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을 거기다 대입을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장님 말씀대로 저는 조금 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쉬더라도 시장이 다 쉬는 건 아니란 얘기죠. 지수가 쉬는 동안에 저는 오히려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 순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수가 지금 이제 등락 좀 단기적으로 좀 이제 그 변동성이 커지다가 이런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국면들이 나온다면은 이게 뭐 변동성이 뭐 영원히 익숙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된다는 신호가 나오면은 그 안에서 지수는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종목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당분간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순환매, 순환장세 이미 한 지난주, 지난주 정도부터 이런 조짐들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뭐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주항공 관련주라든가 또는 뭐 소비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차례 시세를 냈는데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어떤 패턴이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이 쉰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거죠. 대형주로 수익 내기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까지는 뭐 삼성전자 사고 현대차 사면은 수익이 쉽게 났는데 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진 거죠. 이제는 현대 삼성전자 사고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반면에 이런 종목들의 순환매를 잘 좀 타야 되는, 그래서 종목을 고르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잘 골라야 되는, 그래서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는 수익률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다 같이 막 사면 올라가니까. 물만 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차별화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이런 장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오신 그야말로 소위 주린이 분들이 투자를 하면 다 수익이 났던 시장이라면 이제는 쉽지 않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빅머니 더 보셔야 됩니다. 어떤 업종과 종목에서 기회가 있을지는 다음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많이 안심이 되고 또 저희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뭐 다들 뭐 힘든 하루였을 거라고 보면 생각이 들고요. 뭐 다 힘드셨겠지만은 오늘 저는 고객분들한테는 만약에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은 좀 사고 싶은 거는 사야 되는 날이고 비중이 이미 좀 채워져 있으면은 그냥 할 필요 없이 강력 홀딩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 이제 지수가 이제 많이 밀릴 때 개인적으로는 2,991, 그러니까 3,000이 깨지는 걸 좀 각오를 좀 하고 있었고요. 차트를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코스피 차트 같이 띄워주면 좋겠는데 그 코스피 그 일목균형표상 그 기준선이 라인이 2,991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살짝 찍거나 지지하고 반등하고 아니면은 찍을 거라 봤는데 장중 찍고 반등하다가 일단 깨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1월 2일부터 지수가 쭉 올라오다가 이제 상승분의 한 4분의 1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 보고 있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뭐 앞서서 말씀하신 그 전문가님들도 다 뭐 과열을 시키는 구간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일부 또 신용 반대 매물 좀 나오고 2시 이후로 좀 나오는 흐름이 있으면은 일단 오늘 좀 단기 저점 좀 온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 흐름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시장에서 뭐 그 게임스타 관련된 공매도 헤지펀드의 어떤 그 부대금리라든가 파산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이 빌미가 되고는 있지만은 이건 순전히 좀 핑계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오른 만큼에 대한 어떤 실현 구간이라 보고 있어서 지금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성장주들이 오늘 좀 흔들림이 많았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의 패턴보다도 성장주들 지금 가져가시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제 실적 가치주, 가치주로 평가되는 소비주라든가 그런 종목들에도 같이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그런 영향으로 지난주에 사실 뉴트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뉴트리 같은 경우는 장중 3% 이상 오르다가
밀릴 때 보합이었고 오늘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성장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비주 종목들도 꾸준히 같이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이런 성장주와 더불어서 같이 투트랙 전략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는 한섬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이라든가 마인드 등 고급 브랜드 위주의 이제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대표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그 대표 바뀐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자사몰 온라인 자사몰이죠. 더 한섬닷컴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한섬 자체가 매출이 1조가 훨씬 훌쩍 넘어가면서 그룹의 어떤 캐시카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 내 대부분은 한섬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고 있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 패션 업계가 상당히 안 좋은데 불구하고 공사가 온라인 중심으로서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수익성을 상당히 개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H몰까지 더불어서 온라인몰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또 이제 소비 트렌드가 워낙 바뀌다 보니까 공사가 추구하는 전략이 온라인 퍼스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바꾸면서 회사가 상당히 바뀌고 있고 온라인 배송 서비스라든가 뭐 백화점과 거의 버금가는 V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동사가 이제 프리미엄 스킨 케어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을 많이 안 쓰는데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스킨케어 쪽이고요. 이제 그 고급 브랜드랑 이 스킨케어 고급 브랜드 화장품과 마케팅 전략이 대부분 좀 비슷하다고 봐서 작년에 이제 그 코스메티컬 전문 기업인 그 클린젠 코스메티컬을 인수를 해서 그쪽 분야를 진출을 하고 있고 현대백화점과 이런 현대백화점 면세점 등의 이제 이런 유통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시너지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는 의류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특히 이제 동사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의류 회사들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장사 전체 중에서 의류업을 가진 업종 중에서는 한섬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려서 지금부터 접근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오늘 좀 그 종목이 이제 조정을 좀 전체적으로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차트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추세 저점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31,000원 정도 31,100원에 끝났는데 31,000원 전후 31,500원 이하권에서 잡아두시면 이게 추세를 타고서 올라갈 거라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그 전고점 매물대 시작되는 35,000원 드리겠고요. 그리고 선철가는 29,000원 드리는데 일단 시장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공매 헤지펀드 미국의 헤지펀드 공매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오래갈 이슈는 아니라고 봐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종목도 잘 들고 가시고 다음 주에는 종목 추가 하락 시에는 사고 싶은 종목들 탈 기회로 여기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지난주 얘기해 주셨던 뉴트리도 이런 시장에서 상당히 선방했네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가치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종목을 팔 때는 시장 패닉이 나타난 이후이지 그 이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현명한 전략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월요일장 다시 냉정하게 시작을 함께 보시죠. 고맙습니다.